네, 봤어요. 근데 쥐어받고 싶던데. 인생은 실전인 걸 배우는 거죠, 뭐. 오늘은 저희가 CCTV 제보 영상을 받아가지고 먼저 영상을 이렇게 짧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면은 술에 취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이제 전자담배를 멋있게 꺼내서 뿜으시고 기계를 왔다 갔다 막 움직이기도 하고 OS를 먹고 바닥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사진을 찍고 나서는 저는 뭐 하는 행동인지 몰랐는데 카메라 딱 있는 그 부분에 무슨 스티커를 떼가지고 그 앞에다가 렌즈에다 붙여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술 취해서 본인도 기억 안 난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좀 문제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런 무인점포 같은 경우에는 점주분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점주분께서도 나중에 이걸 보고 나서 되게 화가 많이 나시고 장사를 계속 해야 되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먼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 재물손괴. 법원에서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하는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없거나 감정상으로 안 좋게 만들거나 효용을 그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경우에도 재물 손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감압식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터치 화면이죠. 터치 화면을 막 계속 주먹으로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사진이 못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를 맡겨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명백한 재물 손괴죠. 이 카메라 안내 스티커를 붙여서 렌즈를 막아놓은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주셨는데 업무방해보다는 이 카메라 스티커를 붙인 것도 저는 재물손괴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 이거를 옮겨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셨던 손님들이 찍은 사진에서 계속 그 안내 스티커 문이 붙어 있다 보니까 스티커 사진을 다 찍었는데 나온 화면에 보니 전부 다 이상한 게 뿌옇게 나왔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스티커 사진 촬영기의 본래 목적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재물손괴에 해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재물손괴 죄로서 뭔가 기소가 되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에는 대법원에서 시간적으로 얼마나 그 방해 행위가 오래됐느냐, 이 효용을 떨어뜨려 놓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됐고 그래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온 손님들이 한 명 정도가 아니라 10팀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 라고 한다면은 재물손괴죄는 당연히 해당하는 걸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업무방해죄입니다. 이제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1항하고 2항으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1항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업무방해가 위계 그리고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제314조 2항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죄 규정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그렇게 해서 업무를 방해했다면 1항과 같이 처벌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보자님께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이 행동이 위계나 위력으로 해당할 여지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업무를 하거나 뭔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위계를 통해서 한 거고 위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주먹으로 때리고 했으니까 이것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려면은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들어와갖고 막 담배 피고 막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손님들이 막 겁을 먹어가지고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이런 게 되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314조 1항에 의한 업무 방해는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게 2항의 컴퓨터 업무 방해죄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니까 스티커 사진기 자체가 다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막 감압식 디스플레이를 막 때리는 바람에 이게 터치가 제대로 안 되고 했다면은 업무가 방해된 게 맞거든요. 그 다음 사람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눌리고 그로 인해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제를 못했다든지 결제는 했는데 이게 안 눌려가지고 돈만 먹어가지고 이 영업주 분께서 이걸 환불해주는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은 뭐 이게 부서진 동안에 수리를 맡겨가지고 여러 날 동안에 영업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스티커를 붙여서 렌즈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행위보다는 오히려 감압식 디스플레이를 때려가지고 컴퓨터 처리 장치인 포토카메라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업이 방해된 거 그거를 314조 2항의 컴퓨터 업무 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제보자분께서 진정서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고소장 같은 걸 하나 작성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괴죄랑 업무방해죄도 다 살펴보신 것 같고 다른 걸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위반된다. 이거 흡연한 행위는 금연구역에서 한 거니까 과태료 부과돼야 되는 사항이다. OS 먹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렸으니까 이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돼야 된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이제 흡연하는 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되는 곳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여기 링크를 따라가면은 어디서 금연을 해야 되는지 흡연을 해도 되는지 이걸 다룬 영상이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간에 대해서 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장이 만약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자담배를 핀 행위는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고 전자담배니까 담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명백하게 담배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위조차도 뭐 냄새가 안 나, 뭐 이건 금방 날아가 버리고 풍선껌 냄새 나는 전자담배니까 뭐 너한테 피해 준 거 없어 라고 항변을 하더라도 그거는 과태료 부과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가 문구만 따르면 쓰레기 버렸으니까 이거는 처벌돼야 되는 거는 맞는데 만약에 수사기관에 이걸 의뢰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OS 껍질 2개 버린 거 가지고는 경범죄 처벌법 대상으로 해가지고 검찰 쪽에다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있어서 요거를 넣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경미해서 진정서 써주신 거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성명불상이라고 해놓고 모 대학교 과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모 대학교의 학생인 걸로 보이니까 신원을 파악해달라라는 취지로 작성을 해주신 것조차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변호사가 썼다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겠다고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입건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합의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다면 얼마로 합의를 해야 되냐라고도 물어봐 주셨어요. 근데 신 변호사님께서 늘 말씀하신 합의에는 용서하는 데에는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1억 원 주지 않는 이상 합의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합의가 되는 건데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금을 받고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받으면 용서해 줄 수 있다. 내가 지금 피해 본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고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 손해가 어느 정도 되고 너희 때문에 내가 무슨 정신적으로 뭐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합의를 하자고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나는 학생이어가지고 좀 돈이 없는데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봐주시겠다라고 하면 더 낮은 금액에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제보자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합의금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주분들이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소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